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보다는 좋은 상가가 먼저 하락한다. 시간차로 아파트는 폭망하게 되어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아파트가 훨씬 더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상가가 먼저 타격을 받을까? 요런 겁니다. 우리가 상투 틀고 이렇게 하고 다녔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게 없어지는 데는 생각보다 한참 걸렸습니다. 수도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저렇게 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도 한참 있다가 저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은 생각보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가라고 하는 것은 월세의 영향에 더 민감하죠. 주택보다는 월세에 민감하니까 그래서 상가가 아마 먼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뉴스 보면 코로나 호흡기 떼자 도미노 폐업 시작됐다. 자영업자 이야기죠. 표 3개만 보겠습니다. 그래프 3개만 봅니다. 부실 자영업자 현황. 지금 2021년 대비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3배. 요 부실 자영업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 이자 못 내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 지금 3배 늘어났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자영업자의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 합해가지고 2018년에 674조였는데 최근에는 1109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빚이 생겨난 거죠. 요거 잘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에서 작정하고 부동산 어거지로 가격 상승시킨 흔적이 여실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연체도 지금 2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림, 전국 외식업체 폐업률 현황 2019년 대비 2023년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폐업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 자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확인해 보시면 지금 자영업자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영업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죠. 최초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비도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투자 금액이 2억 2천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누계로 이익이 2억 5천 났다. 그러면 3천 정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투자비 2억 2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억 2천보다는 더 벌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월 매출은 3,4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용이 이 중에 3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등 안 오른 게 없죠. 그러고 나면 400만 원 가져가는데 그런데 대출에 대한 이자 100만 원 또 빼고 나면 300 남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건물주가 200만 원을 가져가 버리면 쇠가 빠지게 옛날 표현으로 쇠가 빠지게 일하고 100만 원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건물주만 200만 원, 오히려 건물주가 더 가져가죠. 요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가 자영업 뛰어들겠습니까? 미친 사람들만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아주 확실하거나 미친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에 또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많이들 깨질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뻘짓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 이렇게 반복 수급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법도 이제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나서 폐기 수순이라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1년 중에서 6개월 일하고 6개월은 실업급여 받고 요거를 20년 이상 매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법이죠. 잘못된 지금 정부의 실업급여 운영 방식입니다. 이러니까 누가 자영업 하겠습니까? 환상을 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좀 물정을 알면 알바 뛰다가 실업급여 받고 요게 훨씬 더 알찬 방향이겠죠. 물론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지금 상황은 월 매출 3,400만 원인데도 100만 원 가져가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천년에 최초 투자비 갚고 실제 이익으로 전환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울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털고 나가서 공실인데도 많습니다. 물론 1등, 2등은 웃고 즐기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단이든 1등, 2등은 잘 먹고 잘 살죠. 전반적인 상황은 다들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 공공요금,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사실은 더 올려야 정상인데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공실이 좀 더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임대료 하락, 상가에서 임대료 하락 그 의미는 매매 가격 하락을 의미하고 상가 매매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땅값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땅값이 하락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도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락을 하는 게 아니죠. 주택은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서 상가의 하락폭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폭락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게 사실은 빨리 와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래야 폭락이 와야지 출산율 상승 반전이 시작되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산율 상승 그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한번 폭락을 해주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토건족 정치권 그리고 다른 기득권들 홍준표 씨가 말했죠. 별 X가 다 설친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은 인구 문제에 집중하고 장기 성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 아파트는 한번 폭락해 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